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입니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씩 꼭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저는 남들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언니, 즉 제 처형 덕분인데요. 처형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어요. 사실 처형이 된 도연이와 저는 한때 매일 붙어 다녀서 주변에서 사귀냐고 소문이 날 정도로 친했었죠. 그러다 도연이가 일진 친구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고 덩달아 친구들과도 사이가 금세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 입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마. 재수없으니까. 저기 미쳤나? 야, 너 말 다 했어? 이거 진짜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신경 쓰고 난리야? 그럼 죄 없는 친구 괴롭히는 게 정상인 거냐? 내가 애를 때리기로 했어. 뭘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없는 말 지어내서 소문내고 다녀놓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너는 진짜 상종할 가치가 없다. 너네도 얘네랑 같이 다닐 거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일진이라고 하죠. 같이 지내던 친구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일진 짓을 하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애는 죄 없는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그 당시 도연이는 항상 그 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일진 친구는 이번에도 헛소문을 내면서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고 결국 참다 도연이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성격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던 도연이는 일진 친구에게 당당히 맞서 싸웠고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편에 서고 말았죠. 그렇게 도연이를 따라 일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진 친구는 저희 아빠 상사의 아들이라 밉보이면 절대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멀리 지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못 만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소식을 알 길은 없었죠. 아빠의 응원 속에 의대를 입학했고 6년 동안 공부만 했었네요.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의대를 졸업할 때가 되었죠. 운 좋게 성적이 좋아 인턴 후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자마자 규모가 큰 성형외과에서 펠로우를 지낼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낯익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길래 자세히 보니 도연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 인사를 했더니 시술하러 온 건 아니고 상담만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했어요. 바로 어제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농담도 하고 근황 얘기도 했죠. 너 최도연 아니야? 땡땡고등학교 최도연 맞지? 헐,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그동안 잘 지냈고? 당연하지. 근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설마 성형하러 왔어? 딱히 고칠 데는 없어 보이는데? 너 괜히 손댔다고 후회하지 마라. 당장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상담만 받으러 온 거야. 상담만. 성형으로 돈 버는 놈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냐? 저희는 졸업한 지도 오래고 이제 성인이니 예전에 있었던 일은 묻어두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어요. 굳이 그날 얘기 꺼내면서 우리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암묵적으로 묻어두기로 하고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듯 30살이 훌쩍 넘어가니 친구와 할 이야기가 재테크나 투자 이런 쪽으로밖에 없었죠. 요즘 무슨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주식은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투자 쪽으로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애들은 진짜 뭘까? 어디서 정보를 배우는 거지? 나도 부동산 투자 해보고 싶은데. 야, 부동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혹시 부동산 계약권 있냐? 만약에 있으면 하지 마라. 그거 지금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부동산 계약하지 말라는 도연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에 제가 진짜로 분양권 계약을 코앞에 앞두고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분양권 계약 앞두고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 어떻게 알긴. 요즘 하도 주변에서 주택 청약이다 뭐다 떠들어대길래 그냥 물어본 거지. 하여튼 너 그거 지금 하지 마.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말고 1년 뒤에 계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도연이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기로 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이랑 건설업체랑 건설비용 협의가 안 돼서 조합원 분양은 중단되고 공사 시작도 못했다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더니 도연이의 말 안 듣고 혹시 계약이라도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도연이한테 연락해서 덕분에 돈 잃을 뻔했다고 제가 밥 한 번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최도연 너 뭐야? 진짜 대박이다. 네 말대로 계약 안 하길 잘했더라. 그거 지금 건설비용 협의 안 돼서 분양 중단되고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대. 잘했네. 내 말 귓등으로 듣고 계약하면 어쩌나 했는데. 너 어디야? 집이면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쏠게. 먹고 싶은 거 뭐든 말하고 다 사줄 테니까. 저는 그날 도연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어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도연이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때처럼 편하게 속마음 이야기하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친구 사이로 돌아갔죠. 이후로 종종 만나면서 도연이에게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길래 같은 여자로서 의견을 물으려고 종종 불러냈어요. 여자친구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계속 나를 피하는 느낌이야. 데이트 잡으려고 해도 뭔 놈의 일이 그렇게 많은지. 야, 딱 보면 모르겠냐? 다른 남자 생겼겠지. 그 남자 만나야 돼서 너랑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야, 내 여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거든? 괜한 사람 바람둥이로 몰아가지 마. 여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아우, 여기 치킨 맛있다. 단골 손님 해야겠는데? 어떻게 아는 건지 여자친구가 바람을 필 때마다 도연이는 이상하리만큼 잘 맞추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춰서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전 여자친구 남자 있었더라. 아휴.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남자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냈대? 너도 뭔가를 봤으니까 바람 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 왔는데 여봉봉이라고 저장되어 있더라. 받아봤더니 웬 남자가 받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뭐. 여봉봉, 아직도 그런 애칭 쓰는 사람들이 있냐? 하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너는 매번 내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야, 너랑 대화하는 거나 너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지만 들어도 바람 피우는 거 단번에 알 수 있겠던데 그냥 네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는 거야. 아, 그런가? 근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나는 정말 잘해주는데 뭐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바람을 피는 거지? 왠 줄 알아? 그건 네가 호구라서 그런 거야. 눈치는 더럽게 없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거라고. 어차피 바람 펴도 네가 호구라 모를 테니까. 연애란 정말 어렵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어. 야, 내가 우리 동생 소개시켜줄까? 내 동생 진짜 괜찮아. 나랑 완전 반대야. 나는 좀 털털하고 그렇잖아. 우리 동생은 완전 여리여리해. 나 때문에 편견 갖고 보지 마라. 아, 됐어. 친구 동생을 어떻게 만나?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만나긴 뭘 어떻게 만나. 하여튼 너는 이래서 문제야. 사내 놈이. 저는 처음에 친구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만나기가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선뜻 소개를 받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동생 소개해준다고 하면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 뒤로 도연이가 저랑 만날 때마다 지금의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생 최서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언니가 잡은 약속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가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 눈치 없이 나온 건 아닌가 싶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너네 뭐냐? 진짜 어색해. 정말 가증스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친다. 강지훈, 최서영, 너네 평소처럼 행동해, 평소처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가증스럽대. 조용히 하고 뭐 먹을지나 정해. 지금의 처형이 되어버린 도연이는 진심으로 저와 자신의 동생을 엮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여동생을 계속 데리고 나오고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덕분에 아내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강남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이쁜 여자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식사 자리는 참석하는 편인데 다들 제 직업만 좋아했지 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 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월급, 집안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착하고 꾸밈 없고 돈을 바라지 않는 여자였죠. 이런 여자는 처음이라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아내는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결혼하자. 응? 결혼?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왜? 자기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천천히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아? 6개월은 많이 이른 거 아니야? 결혼하면서 알아가도 되지 않아? 연애 오래 한 커플도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결혼이야. 나는 연애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그리고 난 자기 놓치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 아내는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 전에 무조건 같이 살아보자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후에 아내 말대로 먼저 신혼집을 꾸렸어요. 저희는 같이 살면서 서로가 더 좋아졌고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며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했어요. 3개월 정도 살다가 결혼식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저희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예약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 근무 시간을 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할 수 없이 장모님과 아내가 저 대신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었어요. 미안해. 단체로 날이라도 잡았는지 갑자기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게 낫지. 결혼 준비는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진짜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알겠지? 알겠어요. 진짜 여기 걱정은 하지 마. 괜히 딴 데 신경 썼다가 수술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는 병원 생각만 해요. 신랑 없이 혼자 준비하면 서운할 만도 한데 아내는 전혀 서운한 내색 없이 오히려 제 걱정을 했어요. 정말 아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놀랍고 소개시켜준 도연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도연이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바빠 보였거든요.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라고 바쁜 시간 쪽에서 틈틈이 저희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결혼 준비를 마치고 아내가 대뜸 부산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전에 신부 친구들끼리 모여서 브라이덜 샤워라는 걸 한다면서 말이에요. 오빠, 이제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나 친구들이랑 부산에 놀러 갔다 와도 돼? 부산? 갑자기 부산은 왜? 사실 요즘 2년 동안 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번에 결혼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가까운 부산이라도 가고 싶어서. 친구가 브라이덜 샤워 해야 된다면서 부산 해변가 앞에 멋진 호텔을 예약해줬거든. 아, 브라이덜 샤워? 그래, 그렇게 해.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스트레스도 풀고 와.
저는 결혼 준비를 아내 혼자 하게 만든 게 미안해서 흔쾌히 여행을 허락했어요. 아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쁜 옷도 사고 갔다 올 유명한 음식점도 이미 알아봤다면서 들떠있더군요. 들뜬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챙겨주지 못한 게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캐리어에 가득 짐을 싣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부산으로 떠났어요. 저는 아내가 잘 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 없는지 걱정되기도 해서 일하는 틈틈이 전화를 해봤는데 서운하게도 연락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열심히 노느라 못 받은 건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드디어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아무 일 없어. 잘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 아내는 굉장히 차갑고도 딱딱한 말투로 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끊긴 전화기만 계속 쳐다봤어요. 그렇게 아내가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그 뒤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처럼 나긋나긋해졌더라고요.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왔다니? 뭐가 원래대로 돌아와? 자기 부산에 있을 때 내가 전화했었잖아. 그때 목소리 되게 안 좋았어. 친구랑 싸웠었어? 무슨 일 있었길래 나한테 그랬던 거야? 아닌데? 나 친구랑 안 싸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잘 놀다 왔는데 내가 언제 자기랑 통화했었지? 술 먹고 전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아내에게 그날 일을 물어봤는데 아내는 저와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듯했어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취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서 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서울 토박이인데 한날은 데이트하면서 갑자기 부산 사투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오빠야, 뭐 시킬라고? 난 요거트 먹고 싶은데 오빠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거가?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너 사투리가 뭐? 왜 말을 하다 마는데? 일단 내는 주문하고 올 테니까 오빠야는 여기 있어. 부산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구사해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으니 거기서 사투리를 배워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보통 서울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투리 배워오면 마치 자기가 그 지역 사람이 된 양 신나서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죠. 사투리는 그렇다 치고 아내는 장난기가 진짜 없는 여자였는데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르게 장난도 많이 치고 가끔은 어린아이같이 굴기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람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일 이상한 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장난도 잘 치고. 장난? 내가 오빠한테 장난을 쳤나? 언제? 너 기억 안 나? 내 어깨 툭툭 치더니 내가 돌아보면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질 않나. 혼자서 농담하고 재밌다고 깔깔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랬었잖아. 내가 그랬다고? 진짜? 그랬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해. 신경 쓰지 마.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내는 제 물음에 자신이 요즘 들어 계속 깜빡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대화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캐물으면 아내도 화가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준비할 게 많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러나 싶었죠. 아내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와 결혼식장 그리고 스튜디오까지 혼자 도맡아서 예약을 했어요.
혼자서 이 많은 것을 다 했으니 스트레스 받을 만했죠. 결혼식까지 2주 정도 남았을 때 청첩장이 전부 만들어졌고 아내는 지인들을 만나 청첩장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시점에 아내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고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몸살 증세를 앓더라고요. 저는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아내는 고집을 부리며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고 한숨 자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아내가 저 대신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아내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세영아, 우리 결혼 말이야. 며칠만 미룰까? 너 낳고 나면 그때 결혼식 올리자, 응? 아니야, 뭐하러 그래.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나는 괜찮아. 그냥 원래 날짜대로 하자.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일 번거롭게 만들지 마. 날짜 미루면 식작이며 드레스며 예약 변경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 저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렀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지인들을 만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도 친구들이 한 명도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 상태를 살피고 대기실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내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기실 앞에 있었는데 들어가진 않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라고요. 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하네? 내 말이 심지어 남편 될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라더라. 그것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나도 의사랑 결혼한다길래 신기해서 보러 왔다니까. 보통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축하한다고 잘 살라고 덕담을 할 텐데 저렇게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게 정말 의아했어요. 표정을 보니 아내와 친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재미난 구경이라도 온 듯해 보였죠. 저는 얼핏 들리는 대화 내용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뒤에 있던 장모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장모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 주은이 아니니?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뺐어? 못 알아볼 뻔했잖니. 아유, 어머니도 참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많이 빠졌어. 길거리에 마주쳤으면 못 알아보고 지나쳤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서영이는 어디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죠? 제가 서영이 얼굴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 맞다, 다윤아. 너희 어머니께서 김치 보내셨더라.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전해줘. 역시 다윤이 어머니 솜씨는 보통이 아니셔. 나도 가서 배우고 싶다니까. 안 그래도 오늘 서영이 결혼식 간다니까 어머님께 김치만 어떤지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곧 식 시작해서 잠시 서영이 보러.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네 어머님 드리려고 홍삼 세트 사뒀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장모님은 평소 아내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내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장모님이 계속 말씀을 거시는 통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아내 친구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는지 친구들이 아내에게 가보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거셨어요. 결국 그러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친구들은 끝끝내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입장을 해 줄에서 앞에 서 있었고 곧이어 아내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입장하더라고요. 아내는 걸어오다가 제 쪽을 쳐다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서영아, 서영아, 정신 좀 차려봐. 내 목소리 들려? 오빠, 나 너무 갑갑해. 가까이 가서 아내를 살피는데 아내가 동공이 풀려있고 다행히 숨은 쉬는데 답답한 듯 가슴을 움켜잡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식장문이 열리더니 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구를 치며 무어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흔히 드라마에 등장하던 굿하는 장면과 흡사했어요. 무당이 아내에게 다가오자 쓰러져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무당을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소름 끼치는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고
하객들도 갑자기 벌어진 일에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무당은 제 아내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남의 몸에 기생하고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신발이 다시 돌아왔나 봐. 꺼지라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당장 썩 꺼지래도! 아내는 몸을 일으켜 아이처럼 웃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망치려는 생각인지 아내를 잡고 있던 제 팔을 깨물었어요. 결혼식은 난리가 났고 수군거리던 하객들도 신기한 듯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네, 서영이 놓치면 안 돼. 꽉 붙들고 있어.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장모님은 발버둥 치는 아내를 꽉 잡으라고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아내는 마치 좀비가 된 것처럼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무당한 그런 아내 앞에 서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나 이런 장면 숱하게 봤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고 일단 이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태 파악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당이 춤을 2번 정도 추더니 아내가 픽하고 다시 쓰러지더라고요. 서영아 눈 좀 떠봐. 강서방, 내가 미안하네. 아내가 쓰러지자 장모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장모님이 무당을 불렀더라고요. 저 무당 내가 부른 거야. 사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기가 있었어. 한마디로 무당 집안인 거지. 서영이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 최근에 우리 서영이가 다른 사람처럼 굴지 않던가. 네, 그랬긴 한데 혹시 그게 신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없진 않지. 다른 사람처럼 굴었던 건 서영이 몸에 잡기가 들어서서 그런 거야. 내가 바닷가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괜히 부산 갔다가 잡기나 붙어오고 잡기는 내쫓았어. 이제 내림굿 받고 무당이 되어야 몸이 안 아플 게야. 알고 보니 최근 아내가 이유도 없이 아프다는 소식에 장모님은 신병이 내렸다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 몸에 들어선 잡기를 쫓아내신 거고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동안 무당 집안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예비 처형인 도연이가 평소에 신기 있는 사람처럼 예언하거나 남에 대해 잘 맞추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굿까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주례사는 생략한 뒤 간단히 반지만 교환해 급하게 결혼식을 끝냈어요. 그렇게 아내는 결혼식장에서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러 본가에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몸져 누워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식 충격으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무당이 웬 말이야. 우리 기독교 집안에 무당이 웬 말이냐고. 하필 골라와도 저런 애를 골라와서는. 에휴. 무당이면 뭐 어때서 그래요? 무당이면 뭐 어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결혼식장에서 제 꼬라지 못 봤어. 사탄이야, 사탄. 사람 보고 사탄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 제 편 들 거면 나가. 나는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지 원. 보다시피 저희는 기독교 집안인데 가족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사탄이라며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어머니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것도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아내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일부러 시댁과 최대한 멀리 신혼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어머니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다니고 있어요. 현재 아내는 장모님이 잘 아는 무당을 통해 무교 지식을 공부하고 있고
장모님과 함께 여러 산을 왔다 갔다 하며 기도를 드리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결혼식장에 왔었던 같은 병원 동료 의사가 결혼식 이후로 계속 제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질려서 바람 피고 싶어도 아내 때문에 바람은 꿈도 못 꾸겠다고 하면서요. 야, 너는 결혼 생활 질려서 바람 피고 싶어도 재수 씨가 있어서 바람은 절대 못 피겠다. 누구랑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야, 내가 바람을 왜 피냐? 우리 와이프 무당이라 주위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서 그렇지 된다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 착하고 내조도 잘해. 와이프 무당 아니라도 바람 필 생각이 없어 임마. 저는 사주팔자나 무당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 몸이 약한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아내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영아, 너가 무당이든 아니든 내 아내라는 건 변함없어. 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항상 지금처럼 힘들 땐 서로에게 기대며 남은 인생 같이 늙어가자.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